라스트 찬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가 변곡점이다. 지금은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하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운 투자자문 이재준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시장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제에서도 우리가 보고 왔지만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다음 주도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일단 시장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네, 그 시장은 매우 어렵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시장에 대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하면은 이번 주 장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을 맞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이 어느 변곡점이 돼서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확진자 수가 제일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확진자 수 감소가 가장 중요한데 확진자 수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제 뉴스에서는 가입 경로가 불명확치 않게 나와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좀 밀접하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일단은 미국 시장의 교역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 증시 자금이 외국인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금 자체가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 있어서 전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 팬데믹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심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럼 결국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그런 논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지금 봤었을 때는 일단 그 코스피 증시를 좀 봤을 때 2019년 8월 달에 저점을 만들었을 때가 대략 한 1900포인트 가까웠었는데 1891포인트를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스토리는 뭐였냐면은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노이즈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 팬데믹 현상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 정치 지도자가 와서 또 이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을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액션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무리 뭔가 푼다고 해도 유동성을 푼다고 해도 이런 정책 방향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투심이 완전히 꺾여 있고 내수 자체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현대차도 뉴스에 나온 것처럼 생산 중단을 하겠다,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 자체 경제에 대한 활기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도 팔고 나가는 거 보면 진짜 무섭잖아요. 오늘까지 정확한 수치는 다시 계산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거의 한 5일 연속인가요? 4일 연속인가요? 한 3조 원 가까이는 그냥 냅다 던지고 가고요. 지수도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데 대표님,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궁금해요. 뭘 이렇게 매일매일 또 사들이고 있는 건지.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이 수급 자체를 보시면은 굉장히 짧은 패턴으로 변화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들이거든요. 밑에서 받아준다는 뭐냐면 주가가 떨어졌었을 때 받아주는 거고 위로 올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해석하자면 위로 올릴 만한 이런 재료들이 없다,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에서 좀 받아주는 이 패시브 물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느 정도의 큰 리스크가 나오면은 투매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수급적으로 봐서는 뭔가 저점이다 얘기를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봤었을 때도 코스피에서는 기관 투자자에서 연기금이나 금융투자업자 물량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금융투자업자 물량은 뭐냐면은 자사주 신탁 관련된 계약 물량으로 좀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은 법인들이 증권회사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수급상으로 금융투자업자로 수급을 찍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자사주 주가 안정화 방어를 했을 때 그 물량이 들어오는 거고 주가 지수가 안 좋았었을 때 항상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나선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죠. 항상 그런 시나리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연기금 자금들이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상승에 대한 이 탄력도 상승에 대한 그 폭 되돌림 현상은 크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수급을 좀 그렇게 좀 신뢰도로 갖고서 봐야 네, 되지 네. 않을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뭐 시장에서 막 그런 기사들 나오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 나 이제 주식 몇 년 했고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저점일 때 사야 했더라 이러면서 빚 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올라오던데요. 좀 그런 시그널들이 좀 포착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뚜렷 씨는 아직인가요? 신용 물량이 오늘 보니까 좀 감소가 됐더라고요. 아, 이제 그래요? 물량이 그동안 계속 증가를 했는데 네, 지금 네. 반대 매매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그러면 되는 건가요?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어. 나오면 오히려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근데 네. 그게 계속해서 똑같이 그런 부분이 반복된다라는 거는 100%라는 건 없으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그 과거에 뭐 2003년에 사스, 2015년에 메르스 이런 그 전염병,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 주가 지수가 한 2, 3개월 있다가 V자 반등했었던 통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또 간과할 수는 없죠. 근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건 뭐냐면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그렇다고 해서 실물 경기 지표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좋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은 확진자 감소와 지역사회 전파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감소하고 있는데 그 비중국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더 네. 지금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지금 강하게 지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봤었을 때는 저희가 통계치들을 계속 보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의 확진자 수 감소도 아니면 정체라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탈리아를 비롯해 지금 유럽권도 지금 그 난리죠. 미주권도 이제 걱정이죠. 그들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무서운 그런 시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2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어느덧. 네. 이렇게 힘겨운 2월을 또 보냈는데 3월은 주말 지나고 3월에 표정이 확 달라질까 이거 기대도 안 하지만 3월에는 우리가 어떤 걸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까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업종을 들어가면 좋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갖고 계실 수도 네, 있고 네. 또 지금 흔히 말해서 손실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언제 올라가냐 언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낙폭이 심했었을 때 올라갔던 부분들 중에서는 가치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항상 가치주.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업종이라고 보면 되죠.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2020년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익 감소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대한 밸류에이션 책정을 했었을 때는 매력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업종을 봤었을 때는 지금 전 자동차 업종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참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현대차 생산 중단했다 이런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을 좀 생각하고 싶은 게 네. 2019년에 이 현대차나 기아차나 봤었을 때 항상 시장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이 영업이익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놨었거든요. 그런 시장이 항상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판매량도 줄어들고 그랬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안 나왔다는 그 말인즉슨 증권사에서 리서치를 좀 잘못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항상.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생각은 또 뭐가 드냐면은 이 환율을 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네. 때 지금 환율이 1,200원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외환 평가 차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순이익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탬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으로 보고 그리고 2019년에 있었던 밸류에이션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자동차 업종이 시장이 돌아섰을 때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시장이 언제 반등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이제 고민거리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전제 조건이 달라진다면 빠르게 누구보다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업종으로 자동차 업종 머릿속에 넣어두고 한번 공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온투자자문 이재준 대표와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저희 마감전략 A+도 함께 인사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2월 한 달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